대출이자 신사 아파트 투기 대출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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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높아 원금 상환도 못하겠네. 돈만하는 처지 건물주들 때문에 우리 세입자들 못 살겠어요. 이 파격적인 건물주를 향해 우리가 가진 것은 몸뚱아리 하나뿐이지만 이 몸뚱아리 하나 자신있게 자랑스럽게 아름답게 나립시다. 전국 세입자들이 지금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. 보니까 저기 여의도 국회에서 하는 김광진 세입자가 한 분 오신 것 같네요. 저 김광진 의원님 맞죠? 의원님 세입자인 거 맞죠? 우리는 집주인들에 대한 분노가 크기 때문에 집주인님 당장 가시고요. 세입자죠. 그러나 우리는 또 집주인, 착한 집주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사만 전세 집주인 귀찮아한다고 집에 보수할 게 있어도 집주인에 연락하지 말래요. 부동산에서 부동산에 연락하라며 투기는 근절 안 되네요. 집 알아보고 이삿짐 자주 싸고 다니려니 힘드네요. 미래에 대한 불안감. 구로 샀는데 급여는 안 오는데 전세가 올리나 빚만 늘고 있네요. 15년째 보증금 1,000만 원 월세 40 내고 살고 있습니다. 월세도 200에서 더 갈 데 없습니다. 15년 열세만 계산해도 7천만 원입니다. 그동안 나이는 들고 당뇨 여러 가지 높아졌고 곧돼지 갑니다. 예, 저는 이름은 임황석이라고 하고요. 일반 사무직 노동자입니다. 저 어렸을 때 그 아파트에 살다 보면 주민들끼리 얘기하는 그 대화 중에 뭐 저 사람은 전세를 살고 있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사골세를 산다 하는 이제 사골세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어렸을 때 그 말이 신기해가지고 그 말이 뭔지 막 물어봤었거든요. 근데 지금 제가 어렸을 때랑 비교해서 세월이 많이 지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골세라고 하는 그 월세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월세를 이제 그 낮추는 말로 뭐 사골세 그랬는데, 글쎄요, 예전에는 뭐 전세에 살면 부자고 사골세를 살면 이제 좀 가난한 사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워낙 이제 집값들이 이제 폭등하다 보니까 그 집값에 폭등하는 만큼의 전세도 못 내고 또 대부분의 이제 그 집값과 맞지 않는 전세다 보니까 월세들을 집주인들이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전 국민이 거의 다 이제 사골세로 살게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? 저는 행복하지 않고요. 서울에서 살고 싶어요.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노원구인데 더 가격이 오르고 이걸 감당 못하면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되나. 애도 있는데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될까 그런 불안한 마음에 살고 있고요. 전 국민이 불행해지는 사골세 시대에 더 이상 그런 불행이 좀 멈췄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. 기왕 이제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전월세 문제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전세 폭등의 원인은 다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인 저금리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. 뭐 우리나라 이전에 미국에서 양적 완화라는 굉장히 부도덕한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모두 다 저금리 계열에 나섰죠. 저금리 대응에 나섰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세금이 올라가는 건 납득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못 살겠으니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하자라고 하니까 이 정부는 그거 인상률 상한제라면 전세 폭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올해 10월 달까지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전세가 13%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. 그 뭐 인상률 상한제도 안 하고 이렇게 폭등을 하나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전세가 높으니까 이제 깡통 전세의 두려움 때문에 세입자들이 월세를 계약을 하게 되겠죠. 근데 월세 계약을 보니까 전월세 정환율이 평균 7.5%입니다. 근데 법률적으로는 현재 6%에 제한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또 7.5%로 계약을 하는지 그것도 참 이상합니다.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계약 기간만 적용되기 때문인데 그건 계약 기간 이상 적용을 하자라고 하면 또 그거는 또 그 집주인들의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정부는 얘기합니다. 그러면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도 안 되고 계약개시 신청권도 안 되고 뭐 전월세 전환율도 그 2년 이상 적용할 생각이 없고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이라도 좀 넓혀보자. 공급을 늘려보자. 그러니까 하는 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하는 게
뉴스테이라고 민간임대 주택을 했는데 이게 올 1월까지만 해도 그 중산층 30% 3분위 에서 6분위가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올라갈수록 고소득자입니다. 3분위에서 6분위까지 살 수 있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올 8월인가요? 6월인가요? 그때 발표를 했는데 뭐 여기 신당도 59제곱미터 우리 신혼 살림할 때 처음 하는 거죠. 그 20여 평대 아파트에 대해서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.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한번 책정을 해봤더니 거의 소득분이 6분위에서 9분위. 그러니까 월 소득 한 500만 원 이상이 아니면 들어가기 힘든. 왜냐하면 거기에는 또 한 뭐 애도 봐주고 뭐 한다 해가지고 한 관리비가 30만 원 들어갑니다. 그러면 과연 월세 130만 원 드는 데는 과연 누가 살 수 있을까? 과연 그게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까? 예전에 뉴욕에 얼마 전에 그 뉴욕시장 후보 정당이 월세가 너무 비싸당이라고 있었어요. 진짜로요. 예. 정말 그렇게 해서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었거든요. 요즘 등록금 마음대로 못 올리죠. 물가 인상률 고박 1.5배 이상 못 올리게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전월세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? 물가 인상률 고박 1.5 여러분 어떠세요? 예, 상가 세입자들도 찬성하시죠? 물가 인상률 고박 1.5배 이상 못 올리면 얼마죠? 저희는 그걸로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처음으로 모였지만 다음에는 청와대 쪽으로 가가지고 물가 인상률 고박 1.5배 이상 못 올리게 빨리 제도를 도입해라. 더 이상 못 살겠다,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, 예, 잘 찍어주신다. 하나만 더, 저 서울시에서 열심히 일하기로 한 양호경 세입자님이 나는 나쁜 집주인 사람 때문에 요즘 신혼이었는데 당했구나 화가 난다. 나한테 필요한 건 지금 이웃 사람이다. 오,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. 다음 2차 번개 때 다시 모이실 거죠? 2명씩 3명씩 더 함께 오실 거죠? 예, 정말 고맙습니다. 오늘 이것으로 세입자 1차 번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